가장 주의할 것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용 용량에 관계없이 최소 한 달에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약을 끊은 후에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디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저 아까 빈속에 약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잠깐 빈속에 약을 드셨다고요? 주의사항 못 들으셨어요 혹시? 그래도 밥 먹고 먹으라고 하긴 해요. 말을 들어야죠. 주의사항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제일이핀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피부과 약, 특히 여드름 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독하고 몸에 안 좋은 것 같은 이미지가 좀 있죠. 그래서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약은 싫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또 반대로 제가 보기엔 약까지 쓸 정도는 아닌데 처방약을 꼭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과연 어떤 경우에 약을 써야 하고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먹는 여드름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피부의 모공이 피지와 각질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모든 치료가 그러하듯 여드름의 치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작은 뾰루지 한두 개가 났다고 하면은 여드름 약을 처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치료가 들어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여드름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각질이 막았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중 하나가 스케일링이에요. 세 번째는 압출 같은 걸 하죠.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에는 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먹는 게 피지 분비 억제제 약을 먹습니다. 초기 여드름은 경구항생제로 치료하고요. 중증 이상을 이소트레티논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보통 독시사이클린이라든지 아니면 미노사이클린 이런 걸 사용을 하고요.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서 항균 효과를 발휘하고요. 독시사이클린 제품은 광범위한 항균 작용으로 1차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항균 효과로 2차 선택지인데요. 요즘에는 미노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보통 처방을 할 때 얼굴에 10개 이상의 염증성 여드름이 같이 계속적으로 있을 경우 항생제를 시작을 합니다. 여드름 항생제도 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피지 분비 조절제인데요. 이소트레티노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피지 억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냥 피지 분비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해 하시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약을 드시려고 많이 오시는데요. 누적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는 2, 3주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고요. 장기간 복용하는 약으로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복용하기도 합니다. 장기간 동안 복용을 많이 하는 약이라고 했는데 간은 괜찮을까요? 모든 약은 간에 안 좋아요. 당연히 음주랑 병행하시면 더 안 좋아지고 어떤 약을 장기간 먹을 때는 내 간에 다 무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자, 항생제의 부작용을 한번 알아보면요. 공통적인 부작용은 역시 우리 피디님처럼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8세 이하의 소아는 복용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착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아의 치아, 뼈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임산부도 복용이 금기입니다. 햇볕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도 조금 더 강할 수 있고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간 복용 시 피부 착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 피지 분비 억제제죠.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거는 입술 건조, 입마름, 피부 건조, 그리고 안구도 건조가 되고 건조하다 보니까 코피, 구순염 증상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을 끊으면 좋아지죠. 가장 주의할 것은 태아 기형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분들에게 기형아가 생기는 가능성을 꼭 알려주고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복용 용량에 관계없이 최소 한 달에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약을 끊은 후에 임신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헌혈이 금지인데 그 이유가 임산부에게 내피가 수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 12세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고요. 뼈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피에도 작용해서 탈모가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고요.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비타민 A랑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역시나 복용 중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약입니다. 오리지널 약은 이미 금기가 돼갖고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한국에선 카피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항생제랑 피지 조절제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둘이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 항생제가 있고 피지 분비 억제제가 있는데 내 여드름이 너무 심해,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약간 루틴한 처방으로 이소트레티노인하고 크레오신티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소트레티노인은 환자분에 따라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죠? 흉터가 생겨요. 상처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피지 분비는 억제할지 몰라도 여드름 흉터 쪽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는 니들 RF인 포텐자나 시크릿 같은 걸 받으실 때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치료는 금기사항으로 여겨질 정도로 재생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피지선 자체를 줄여주는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권유드려 봅니다. 오늘은 여드름 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당연히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팁이 있다면은 병원 하나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본인의 여드름 상태에 맞춰서 약 처방을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